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끔씩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게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했을 때 말 잘하고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말고 꿈을 잘 꾸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쌍가포차인가요? 꿈에 관련된 드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꿈이라는 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 꿈에 대한 얘기는 곳곳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대 때는 꿈을 잘 꾼다라기보다는 가위 눌림이 진짜 심했었거든요. 한 6년 정도를 가위를 눌렸던 그런 끔찍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조명등 같은 거를 끄면은 아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밝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완전히 태세 전환이 됐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는 그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귀신을 믿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막 애들이 야 쟤 저랬대, 뭐 저 사람 저거래, 뭐 연예인들도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보고 들은 거 아니면은 그게 절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허구에 끌려다닌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만 해도 끔찍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귀신 본 얘기 막 하는데 저는 그때 아예 동조를 안 했어요.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라 이러면서, 뭐 어제 무서운 영화 봤냐?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되게 독서를 퍼부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가위 눌리는 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 말인지 중2인지 그쯤에 이제 시작이 되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그때 실제로 한 놈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충격도 컸고, 그리고 아무튼 그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항상 가위 눌릴 것 같다는 느낌 드는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엄청 시달려서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20살 정도까지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위를 안 눌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전환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꿈을 참 잘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 일도 있고 가족 일도 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 제가 막 꿈을 꿔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했는데 맞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많아서 좀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게 핫 이슈였었어요. 그때부터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꿨던 꿈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독일에 가면서 엄마가 제가 막 썼던 노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했는데, 근데 부모님도 이사를 하시면서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꿈을 많이 꾼 사람으로서 꿈 잘 꾸는 팁 같은 거를 좀 드리자면, 눈 뜨기 직전에 꾼 꿈 있잖아요. 그거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뭔가가 있으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침에 양치하시다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딴 거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몇 초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 초 안에 그 기억을 꽉 묶어놔야지 내가 그런 꿈을 꿨었다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아니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딱 눈 뜨기 직전에 꿈 꿨던 거, 그게 가장 인상에 많이 남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오늘은 되게 이 꿈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꿈이 딱 있어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꾸는 꿈들보다 엄청 선명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일어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싹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막 이렇게 보내주기도 해요. 왜냐면 혼자만 아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 더 그 일이 대박이 되잖아요. 재밌게 느껴지고, 그리고 신뢰해주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족들 카톡창이 있는데 거기에 막 올리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공유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보다. 제가 가족 일을, 대소사를 꿈으로 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그거를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또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꿈을 좀 잘 꿔요. 근데 그게 엄청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보다는 이제 빈도가 적기 때문에. 아무튼 성인이 됐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차곡차곡 쌓인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딱 그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뭔가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학습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았다 보니까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라는 게 잠재의식 속에 꽉 있었는데, 그거를 좀 깨주는 엄청나게 내가 대성할 거라는 그런 꿈을 하나를 꾸게 되는데, 진짜 사실보다 더 사실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꿈에서 깼는데 막 베개가 눈물에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제가 꿈에서 운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 정도로의 막 벅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꿈이 되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꿈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엄청나게 아무튼 대성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를 꾸고서 그때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 내가 잘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 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게 돼요. 그 꿈이. 누가 나한테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준 것도 아니고 진짜 상황이 그때 막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또 그때도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풍비박산이 나 있던 상태에 엄청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풍비박산이 나서 앞으로 더 이렇게 막막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꿔서 그때부터 삶이 컬러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또 전환점이 됐었고,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제가 막 폭풍 성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보내게 되면서 저 자신에 대한 확신도 진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확신이 또 현실로 이어지는 일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인들 꿈도 가끔씩 꾸고 그랬는데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약간 빨간 전체적인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빨가벗고 있는 걸 이제 꿈에서 본 거예요. 근데 되게 느낌이 되게 아무튼 좀 이상했어요. 불쾌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아, 얘한테 왜 안 좋은 일이 있나? 얘 지금 좀 뭐 안 좋은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두루두루 걔한테 좀 잘 챙겨주고 좀 무슨 일 있냐고 하면서 항상 좀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그 애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애랑 더 이상 뭔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진짜 더 현실적인 거는 제가 독일에 가게 될 때도 도시를 베를린 가려고 정해놨었는데 근데 꿈에서 어떤 지명 같은 걸 들었어요. 근데 베를린 가려고 숙소랑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컨택 다 해놨는데 거기서 완전 일이 뒤집어져가지고 가게 된 곳이 꿈에서 이제 들은 그 지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봐도 진짜 신기했고, 그리고 더 핵폭탄 같은 거는 저희 집이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더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 몇 개월 전에 제가 꿈을 비슷한 종류로 2개를 꿔요. 그래서 이건 진짜 100%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꿈을 잘 꾸는데 이건 이런 꿈이 아닐까 이러면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런 식의 일이 현실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면은 노라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예스를 해버려가지고 일이 진짜 터진 거예요. 2번이나 제가 경고를 미리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일이 저희 오빠랑도 연관이 있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귀가 잘리고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그 대상의 얼굴들도 제가 이미 꿈에서 봤어요. 이건 정말 미친 듯이 신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막을 수 있던 일이었어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던 일. 왜냐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거니까 두루뭉실하게 조심하자가 아니라 저는 그 대상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거를 막을 수 있던 일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를 이제 믿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건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는 엄마 아빠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입을 딱 다무시고 제가 말하면은 다 이제 따라주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지금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뭐 중요한 일에서 뭔가 좀 돈을 써야 되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많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꾼 꿈 중에서 되게 재밌는 꿈이 또 있어요. 제가 미스터트롯 발성 분석을 했잖아요. 전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 김호중 씨 무대에 감동을 많이 받고, 그리고 김호중 씨가 제 영상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김호중 씨와 또 컨택이 그때 됐을 때여가지고 또 답장을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김호중 씨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감정이 아니라 뭔가 추후의 일 때문에 제가 그거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딱 시즌에 꿈을 꿨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분이 임영웅 씨잖아요. 지금 모든 광고계에서도 그분을 섭외를 하려고 하고 모든 방송에서도 그분을 출연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실 속에서 생각은 김호중 씨를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서 임영웅 씨가 나와가지고 은밀하게 침대에서 임영웅 씨가 저한테
딥키스를 하는 그 꿈을 꿨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일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와 임영웅 씨랑 전혀 상관없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일 두 개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꿈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행동을 했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거를 꿨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이쪽 일이 갑자기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터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일 쪽으로 더 잘 될 것이구나. 이거를 그때 순간 머리 찌릿하게 직감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임영웅 씨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김호중 씨 팬들이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상이나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꿈에서 나온 게 제 일이랑 연관돼서 그렇게 꿈을 꾼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꾸는 거 보면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랑 이렇게 맞물려서 꾸는 꿈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꿈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해석을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석을 잘했다고 해도 그게 100% 맞을지 안 맞을지도 후에 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확인이 100% 되는 거기 때문에 100% 맹신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꿨고 이거에 대한 그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거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모든 것을 100% 확신을 하진 않아요. 진짜 이건 100이구나 하는 게 있고요. 많이 꾸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100이구나 하더라도 열어놔요. 저는 그 결말을 열어놓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그때 가서 확인해야 된다.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확인하는 거다라는 그 정확한 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아마 또 꿈을 잘 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꿈 때문에 막 현혹되고 막 정신병 나고 이런 사람은 꿈꾸는 재주가 있어도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현실에서 제가 막 대입해서 꿈꾸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이게 무슨 생뚱맞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놀랄 때도 많고요. 근데 너무 그게 선명하니까. 그리고 꿈이랑 현실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래도 의리도 있고 그래도 나름 용감한 편이에요. 근데도 겁이 되게 많긴 많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저는 겁이 진짜 아예 없어요. 너무너무 대단할 정도로 진짜 꿈에서 제 모습에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거침이 없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빠가 되게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되게 아프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막 진짜 병이 아니라 진짜 마음적으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아빠도 안 좋은 일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사기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사람들이랑 막 아무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완전히 한번 무너진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주위 사람들도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건 저예요. 다 좀 그때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빠가 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나가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아빠를 삼켰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 죽었다고. 못 살린다고. 그리고 구렁이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근데 그걸 아무도 찾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겁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렁이를 어떻게 잡아요. 자기가 죽잖아요. 근데 제가 꿈에서 1%의 망설임도 없이 구렁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진짜 그 구렁이를 발견해가지고 제가 입을 찢어서 아빠를 꺼냈어요. 근데 아빠가 제 품에 안길 정도로 작은데 근데 뭔가 목각처럼 땅땅하게 굳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독을 먹어가지고 푸르딩딩하게 있는 거예요. 말이 좀 귀엽긴 한데 푸르딩딩 해가지고 아빠가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걸 제가 이렇게 품에 안았어요. 그러면서 아빠 살아있어. 다행이다. 아빠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그런 또 삶을 산 게 연장선이 아닌가 싶은 게 사기를 제가 19살 때 아빠가 당하시고 아빠가 막 변호사들한테도 시달리고 막 재판 불려 나가시면서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그 극심하게 이제 우울증이 오신 거겠죠. 우울증 진단이나 이런 거는 받지 않았지만 그냥 삶을 보면 딱 우울증이에요. 맨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도 휴학을 내고 대학교도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 전공에서 1등을 해서 장학금이 나왔는데도 그 학교를 딱
휴학을 내고 그냥 아빠한테 돌아와서 계속 아빠 멘탈 케어를 했어요. 제가 20살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항상 아빠한테 좋은 얘기하고 또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아빠가 이제 일이 아예 없어진 때였기 때문에 아빠를 데리고서 계속 등산을 다녔어요. 일부러. 그래서 아빠랑 계속 등산하고 그렇게 하면 햇빛도 쐬고 같이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하면서 그 시기를 정말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없었으면은 우리 가족은 진짜 전체적으로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빠를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할 때 그렇게 진짜로 삶 속에서 케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꾼 게 뭐 한 22살 땐가 23살 땐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꿈을 꾸고 아빠가 좀만 기다리면 좋아지겠다. 아빠가 그래도 다시 기운을 차리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꿈을 꾸고 나서. 그러니까 걱정을 좀 덜하게 된 거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면 쓸데없는 고민이나 걱정을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막 애달고 걱정 때문에 막 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 정도로 그때는 아빠에 대한 좀 보호 심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꿔서 제가 편했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편했어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리 해소를 꿈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두 번 다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놓고도 또 나태해지고 막 게을러지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꼭 그럴 때는 꿈을 꾸는데 도둑이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막 숨어서 보고 있는 이런 꿈을 매번 꿨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면은 무서워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또 각성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참 꿈으로서 중요한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다양하게 삶의 채찍이 가능하다라는 거 꿈을 통해서도 사람이 이렇게 참 변할 수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도 그렇지만 꿈으로 받는 자극이라든지 그 우리가 현실 세계 외에 다른 뭔가 세계로부터 받는 이런 자극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디슨이 얘기했던 영감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다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옛날 예술가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영감에 대한 얘기, 뭐 꿈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주가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저한테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엄청나게 막 쏠리고 이것 때문에 막 정신분열증 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저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는 스스로 막 그거를 집중을 해서 꿈을 꾸려고 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일부러 엄청 집중해요. 꿈을 워낙에 이런 거를 좀 잘 꾸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서부터는 내가 진짜 중요할 때는 좀 어느 정도 뭔가 감지하고 싶은 또 그 욕구가 있잖아요. 꿈을 하도 많이 꿔갖고 꿈을 통해서 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일부러 꿈을 꾸려고 해요. 근데 그런 날에 꿈 꺼져요.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일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아무튼 막 여러분 상상 못해요. 아무튼 엄청나게 집중하고 골똘했었는데 자 이건 뭔가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호중 씨와 임영웅 씨 이렇게 대조되듯이 딱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그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미쳤죠, 여러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실제로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이 뭐냐면 꿈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중이란 걸 아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 조이 씨가 되게 무섭게 그거를 얘기를 해서 무슨 무서운 얘기처럼 그게 전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 꿈이란 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되게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그널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꿈은 안 꾸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루시드 드림을 위주로 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한번 꿨어요. 제가 꿈에서 만나기가 엄청 힘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막 방방 날아다니는 꿈인데 막 덤블링하고 막 완전 막 날아다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날아다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일이 잘 되겠구나. 그때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루시드 드림을 자주 꾸지 않기 때문에 엄청 저한테도 루시드 드림 같은 경우는 희소한 경우예요. 근데 그 꿈에서 굉장히 그게 뚜렷했어요. 아, 꿈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꿈을 재밌어 하는 이유가 꿈을 꾸고 나면은 저는 현실이랑 거의 직결되는 거를 경험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꿈만 꾸는 거는 제가 되려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익한 거. 아무것도 현실에서 바뀌지 않는 거를 경험하는 거는 전 좋아하지 않아요. 허구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근데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반영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꿈이 재밌는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 꿈이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면 저는 꿈 안 꾸고 그냥 푹 자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꿈 잘 꾸는 걸 주위 사람들도 되게 신기해하지만 가끔씩 제가 영상에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엄청나게 재밌어했던 질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코로나 올 줄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뭔가 이 전체를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아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꿈을 이렇게 누적해서 꾼 것 같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기억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부터 온라인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소름 돋네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무튼 코로나에 대해서 딱 꿈을 꿨다라기보다는 은연중에 제가 뭔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 반경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꿈도 영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남아있는 그런 꿈들, 은은하게 기억되는 그런 꿈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삶이 바뀌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사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이런 때라도 막 돈을 벌려고 막 사람을 억지로라도 만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제가 조심하고 싶어가지고 다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온라인 쪽으로 다 대체를 해주셔가지고 저랑 컨택을 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딱 전환을 되게 빨리빨리 잘 시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저 스스로도 지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특별하게 그렇게 타격이 없는 참 신기하죠. 아무튼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흔치 않은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그렇게 느끼셨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안하고 생생하게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스스로한테도 재밌고 좀 스릴 넘치는. 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으로 또 알려주시면은 참고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